오늘은 슬기로운 반야식영생활 여덟 번째 강좌. 지난번 사성제의 고성제 강좌에 이어 두 번째 집성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사성제가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고행주의 중간 사이 중도를 택하고 부처님이 최초의 제자 오비구를 앉혀놓고 법문 설교한 거라 했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인생은 고를 당연하다고 여겨라. 고를 당연하게 여기면은 어쨌든 8가지 고통을 헤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걸 여기면은 당연한 거 갖고 괴로워할 일이 없으니까 괴로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괴로운 것을 괴로워하면 괴로울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 아픈 거를 괴롭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몸 아픈 건 괴로운 거고 건강한 건 당연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기 때문에 행복할 일이 없고 괴로움.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움을 당연하다고 보면, 아픈 걸 당연하다고 보면은 아플 때 당연하고 건강할 때 즐거운 거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괴로운 것은 괴로운 거고 건강한 걸 당연하다고 보면 괴로울 일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는 건데, 그런 인식의 전환, 고집멸도가 행복으로 가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죠. 자, 어rum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집성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고 만족을 찾는 것이다. 무엇이 가래인가? 그것은 3가지가 있는데,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가래, 이 가래에 대한 설명이 좀 초기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2500년 전인데 2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시기 발달하지 않아갖고 앞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막 들어줄 정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2500년이 지나오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인식이 막 바뀌면서 이게 엄청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부처님 법도 결국은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당시 말이 다르고, 그 당시 시대가 다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래,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 오욕락이겠죠. 뭐 섹스, 그렇죠? 색, 식, 물, 명예, 수욕,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갈구하는 것, 그런 거가 괴롭기 때문에 그 갈구를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수행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계속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초기불교, 초전법륜경 이런 데서는 집성제를 가래로 놓고 보고 있는데, 사실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고집멸도, 고집멸도 집성제를 집이라고 한 이유가,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 그럼 집착하고 가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뭐 언어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에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찾을 때, 그 초기 불교에서는 가래라고 한다는데, 이게 가래로만 보기 좀 말고 좀 복합적으로 현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가래의 원인을, 그럼 가래는 어디서부터 오겠느냐?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겁니다. 12연기법에서. 12연기법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자, 무명이라 그랬죠. 무명. 무명 다루면서 잠깐 얘기했죠.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위, 육식으로 기억하는 게 있다면은 그건 위식이고, 그 안에 말라야식, 나라고 고집하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 그 안에 업식을 쌓아온 아래야식이 있을 때 아래야식에서 챙기는 그 무엇, 그거를 무명이라 했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아래야식 속에 깊숙이 챙겨지는 닭업생내 업을 닦는 것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집멸도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라고만 딱 뭐라고 이렇게 정하지 말고 12연기법으로 놓고 본다면 답이 좀 가까워지는 거죠. 무명이다. 괴로운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깨어있지 못해나? 깨어있지 못해 가래하게 되는 거고 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에 벗어나려면 결국은 이 무명을 깨야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는 바로 앞에 앉혀놓고 성품 공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처님 공부 때는 성품 공부와 식 공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반야신경을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이론으로 아는 것을 식 공부. 근데 성품이라는 것은 속에서 진짜 그 아래하식 속에 있는 그 참나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용어로 친다면 그걸 곧 무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의식의 세계를 한번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식적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만, 더군다나 지금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유튜브에서 식공부로 발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론으로는 알아요. 근데 속에서 깨우치는 거 하나가 없는 겁니다. 고집멸도의 집도 맞아.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야. 알아요. 가래야 알아. 무명이야 알아. 그럼 그 무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겁니다. 무명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네. 무명이 온 것은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말라야식,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말라야식과 그 안에 수많은 다겁생리 업을 품고 있는 함장식, 아래야식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그게 무의식의 세계인데요. 그게 부정적으로 가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왔고 자기도 모르게 작동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 보면 그렇다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이해하는데 본인만 이해 못하거나 남들은 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본인만 거기서 눈물 흘리거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업이란 거가 우리도 업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닭업생내. 근데 이 업의 종류에는 크게 10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우선 몸으로 짓는 업으로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뜻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으로 탐심, 짐심, 치심이 있다 그랬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탐심, 짐심, 치심을 우리는 삼독심이라고 배웁니다. 3가지 독한 마음, 나를 해치는 마음, 탐욕, 진해, 치암. 그러면 탐심, 진심, 치심을 깨우쳐야 무명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무명 중에는 어리석은 무명도 있고 또 치암같이 잘하는 치암도 있다는 겁니다. 치암은 사실은 어리석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잘난 척하는 것도 치암이에요. 이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반야신경 알면서 이 촬영까지 해가면서 책까지 내가면서 아는 척을 해, 반야신경을. 그래서 나는 반야신경을 안다고 제가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전 치암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한 분들과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으로 더 가까이 갈까라고 하기 위한 포교사로서의 초발심 불자를 위한 글이지 이게 깨달음을 얻는 궁극적인 길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 같이 동반자 길에서 가자는 하나의 방향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치암은 아주 어리석은 게요. 사실 내가 진짜 몰랐을 때, 몰라서 어리석은 거는 그래도 웬만큼 봐줄만 합니다.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내세울 때, 막 아는 것처럼 나왔어요. 이 치암은 진짜 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몸으로 닦는 업, 그 살생, 투도, 사음 같은 거 전생에 많은 살생을 했었으면은 그 살생했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에 남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남았으면 지금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마음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날 해칠 것 같으니까 탁 끊어. 상대가 말하자마자 말 듣지도 않고 중간에 끊고 들어가. 왜? 전생에 살생 탁탁 끊어도 버리잖아. 자르던 버릇이 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이거를 만약에 상대 말을 끝까지 좀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못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모르고 자르는 이런 업이 있다고 할 때. 이 살생업을 닦는 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또 고집멸,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육바람일 수행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를 하는 거고요. 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하던 사람. 도둑질 많이 하던 사람들이 몸을 바꿔갖고 마음만 왔다면 도둑한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훔치는 거잖아요. 남의 마음 훔쳐. 남이 뭐라고 말만 하면 저건 저래서 했을 거라 미리 생각해놓고서 지레 짐작해놓고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투도업이거든요. 사음업, 남의 말을 비비 꼬는 것.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그런 온 것들이라는 게 이 원인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무명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무명을 깨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현대과학과 좀 접목도 시켜야 된다고 봐요. 부처님법을 이론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정신분석학 프로이트가 벌써 150년 전인가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발명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 걸 치료하다 보니까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면요법을 걸고 뭐 하다 보니까 무의식 속으로 나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내용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시의 사람이었는데, 루시란 사람이 어떤 주인집,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집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호랩이만 있는 거죠. 이 주인인데 은근히 이 가정교사가 루시가 주인을 어느 정도 짝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도 진짜 내 아이처럼 키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주인한테 혼난 거야. 따끔하게 혼났던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근데 그때 마침 요리하던 푸딩이 타갖고 푸딩 타던 남새가 내 내리에 베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루시는 자기도 모르게 푸딩 타는 냄새만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푸딩 타는 냄새가 머리 아파서 이 두통을 치료하려고 간 건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두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예.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집주인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들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트라우마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푸딩이 타는데 푸딩이 타는 냄새가 각인돼갖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혀 인과관계가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과관계가 형성돼갖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개 심리상담자들이 얘기하는 방법 중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이상한 질병을 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트라우마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랬더니 요새 뭐 입에 달고 트라우마를 입에 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게 트라우마야 이러는 사람, 트라우마여서 그걸 못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트라우마를 이용해 먹는 거고요. 제가 프로이드도 얘기했잖아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라는 거 아는 거면 벗어날 방법이다. 근데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트라우마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자기도 인정하기 싫은 그 무엇이 무의식으로 잡아서 행동하는 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푸딩 타는 냄새하고 두통하고 무슨 연관이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면 전혀 엉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옛날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걸 어머니 뱃속부터 얘기했어요. 그 트라우마를 무의식을 형성하는 시기가. 그런데 나중에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을 갖고 같이 막 치료하던 사람들이 체면요법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뱃속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 이전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걸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체면요법 치료하다 보니까는 이건 전생이 설명 안 하고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생을 믿지 않았다는 책을 써가면서 체면요법의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엄청 아파갖고 이렇게 체면을 들어가다 보니까 전생에 장군으로서 하다가 화살 하나가 눈에 맞아갖고 눈이 그때 고통받았던 그 느낌이 지금 남아있어갖고 뾰족한 것만 보면은 괜히 힘들어하고 막 그랬다는 이런 얘기들, 전혀 인과관계가 엉뚱한 얘기들이 막 섞인 얘기들이 나와가면서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명이라는 게 그런 거고 무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더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부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뱃속에 오기 전부터 닭업생내온 업숙을 갖고 태어난다. 살땡투도 그런 업숙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참선을 하고 고요히 앉아갖고 그거를 봐내는 것, 그 인과관계를 봐내놔갖고 그걸 하나하나 허공처럼 풀어헤치는 거죠. 그게 다 헛된 거야, 헛된 거라고 인정만 해도 거기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 뱃속에 오기 전에 너는 본래 어떤 모습이었냐. 쉽게 말한다면 부모
뱃속에 오기 전에 너는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꾸 트라우마를 얘기하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 공부하는 내용, 무명이라는 것은, 무명이라는 얘기를 꺼낼 때는 지금 업이 작용해갖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무명이 있어도 괴로움이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 집 강의도 안 들어요. 왜? 이미 거기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생의 업 중에 업을 갖고 와갖고 그 사람들은 걸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 게 없다고 본다면 어리석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언젠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괴로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은 적어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일을 틀어놓는 존재가 있어요.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틀어놓는 것을 어떤 뭐 귀신이 한다거나 뭐가 한다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은 아래아식으로 자리 잡아 있는 그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과정이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의식에서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 앞부분에서 배웠던 게 안입이 설신이 거쳐 안식 미식 이렇게 나오는 거, 눈으로 보고 막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육식입니다. 육식으로 공부하는 거, 위식, 안입이 설신이로 공부하는 거. 근데 우리가 더 깨우쳐야 될 것은 안입이 설신이로 배워왔고 그 안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 말라야식과 아라야식에 자리 잡고 있는 무명을 깨치는 게 공부예요. 근데 그게 사실 심리학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식이 한 10%라면 무의식이 90%라고 하는데 또 심한 경우는 우리 불교 용어를 한다면 유식이 1%도 안 되고 99%가 거의 무의식이라고, 아래아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깨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다? 자,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명을 깨치기 위해서는 무명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무명의 원인이 곧, 과거 다겁생리에 지어온 시바겁에 속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업, 죽이는 업, 살생업, 남을 훔치고, 그냥 생각도 훔치고, 이렇게 훔치는 투도업, 그 다음에 비비 꼬아갖고 남을 볼 때 직선을 못 봐도 이런 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 입만 열면 거짓말, 상대를, 내 이익을 챙기고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요점이 없는 사람들. 이걸 꾸며대는 말, 기어라 그래요. 분명히 말은 많이 해. 근데 요점이 뭐야? 자기도 몰라. 기어.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트라우마에 의해서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뭔가 감추려고. 근데 자기도 몰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근데 그 습관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자기가 모르면은. 그 다음에 양설. 대표적인 양설이 이제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겠지만 수술을 하는 양설. 자,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해.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누가 말한 거야? 하고 싶은 건 나는데 못하는 건 입으로 두 마디 하잖아. 이게 대표적인 양설업이에요. 그래서 양설업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말부터 없어야 돼요. 시간이 안 돼서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 할 땐 뭐라고 하냐면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삼지 말아라. 난 이쪽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놨고 먼저 말부터 한마디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전 이쪽이 더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을 하겠습니다. 정해놔야지.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렇게 한다면 일상에서 통할 줄 모르지만 그게 업으로 작성하다 자기도 모르게 쓰는 말로 작성하다 보면 상대는 벌써 알아요. 쟤는 이쪽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있구나. 그래가면서 쟤는 중요하게 여겨가면서 이 속 한 달이 걸치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설업. 그 다음에 악구. 욕하는 거.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다물고 있는 욕. 몸을 하는 욕입니다. 이건 엄청 심한 욕이에요. 되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하는 욕은 네가 내 말을 들어주면 저거라는 거예요. 관계라도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꼭 다물고 있는 욕은요. 언젠간 소리 없이 떠나가면 인연을 끊겠다는 업을 쥐고 있는 악구예요. 최고의 악구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상대가 화났을 때 입 꼭 다물고 갖고 난 참았다고 해서 나는 착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요구를 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차리는 연습도 돼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내가 했다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 해야겠다는 욕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안 된다고 화가 나는 거. 화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진해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취향, 어리석은 거, 잘한다. 아니면 진짜 난 못해. 막 이런 사람들.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난 다 알아. 반야신경 다 알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치암에 속하는 건데 무명으로 가는 길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보세요. 트라우마 치유하는 사람들 혼자 찾을 수 있나요? 자기 식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생각대로 살면 사는 대로 산다 그랬죠. 사는 대로 생각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고 상담을 통하면서 내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가 뭔지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불교에서도. 내 업식, 내 무명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눈맑은 스님, 스승이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공부하는 도반, 아니면 내가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서적 같은 걸 선지식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갖고 아,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 이거구나.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말라야식과 아래야식이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저지르는 나도 모르는 업식, 내 인생을 계속 같은 판으로 돌리는 업식, 그게 무명인데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는 나는 도대체 내가 뭘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잘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잘 살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거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그 내가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시작할 때 스승님이 그랬거든요. 자네도 한번 강의를 해보게. 그러면 알 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제 저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할 때인데 그 어머니들 상담할 때 그분도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말하는 건 조리 있게 말 잘하길래 선생님은 글만 써오면 잘 써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글만 못 써요. 글만 못 써요.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왜 글을 못 쓰냐 했더니 옛날에 학창 시절에 글을 써갖고 좋은 평을 못 받아본 거예요. 뭐 백일장 같은데 글 써놨는데 평가를 못 받아보니까 나는 글을 못 써라는 이미 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뭐냐면 먼저 말을 시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말로 시키고 어차피 글이라는 것은 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발표 못하는 거니까 한 번쯤 용기를 내서 내가 잘하는 것 그런 거 한번 발표해보자면 한 번쯤 쑥 써면 잘 써와요. 그래서 한 번 써갖고 잘 쓰길래 계속 글 써오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그것만 못 써요. 왜? 벗어나려고 못. 자기는 못 쓴다는 그 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트라우마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나중에 몇 번 이제 대화주의로다가 대화를 먼저 시켜보고 글 써가면서 칭찬을 듣게 한다고. 옛날에 칭찬을 못 받아서 글 못 쓴다고 생각한 거니까 서로 긍정적 피드백 받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한순간에 글 잘 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보다 보면 요 사람은 요것만 하면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 안 해요, 그것만. 자기는 그것만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요 사람은 이 집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공부, 괴로움 집착, 무명에서 깨치기 위한 공부는 이 무명이라는 것이 불교 용어로 친다면 말라야식, 아래야식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무명업식인데 그것을 곧 현대 용어로 한다면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보자. 트라우마를 깨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을 만나갖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갖고 트라우마가 뭔지 알듯이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스승을 찾아서 나의 무명, 가장 내가 걸려있는 무명업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방법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먼저 찾을 수 있다면 확 빠를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걸 우스갯소리라고 할까요? 저는 이걸 엄청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든가 업식이라는 거. 업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가면 또. 자, 이런다면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는 분들 많습니다. 모파상의, 목걸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마틸드예요. 글 내용을 보면 프랑스 소설인데요. 마틸드는 하급 갈리언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돈은 많이 못 벌어오고 부유하진 못해도 착실한 하급 갈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친다면 7, 8급 공무원, 8, 9 공무원이라고, 9급 정도 공무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사교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파티장에 꼭 갔다 와야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깨에 뽕을 잡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교장을 다녀오려고 막 글을 쓰고 그랬었대요.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마틸드 그 모파상이 이 소설을 쓴 걸 놓고 거의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 당시 사교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 뭐가 이런 대목이 나오냐면 마틸드가 사교장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착한 남편이 어느 날 파티 초대장을 가져왔습니다. 파티 초대장을 다 남편이 이렇게 폼을 잡으니까 마틸드가 좀 삐진 거예요. 좋은 일 갖고도 삐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만 있으면 가나? 옷은 못 입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남편이 꼬깃꼬깃 모았던 뭉칫돈이 있었나 봐요. 그 돈을 줘가면서 옷도 사입으라고 줘요. 마틸드가 옷까지 탁 차입고 파티장에 갈 마음에 들떠 있었는데 뭐 하나가 부족했죠. 장신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신구는 목걸이를 친구한테 빌려서 목걸이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파티를 잘 즐기고 온 거예요. 소원 풀고 온 거죠. 그런데 집에 와봤더니 목걸이가 없어졌네요. 자, 이거 줄거리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도 한번 좀 이쯤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목걸이를 빌려갔다 왔는데 목걸이 잃어버렸다. 이 처치를 어떻게 할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처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10사람 중에 한 7, 8분들은 마틸드와 다른 방법을 택하고 마틸드와 같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자, 마틸드는 어떻게 택했냐면 고민하다가 빚을 내서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갖고 갚았습니다. 친구한테 갖다 줘놓고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고생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 빚 갚으려고. 10년 동안 빚을 갚다가 그러니까 돈은 못 모았고 똑같이 가난한 처지였죠. 빚을 거의 갚아갈 무렵인데 10년 후에 그 친구를 또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놀란 겁니다. 그 폼 잡고 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쪼그렁탱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했더니 10년 후에 그때서야 이 친구가 마틸드가 얘기해요. 나 솔직히 그때 10년 전에 너한테 진주 목걸이 빌려갖고 파티장에 갔다 와서 잃어버려갖고 그 진주 목걸이를 갚냐고 빚을 내서 새 걸 사갖고 너한테 주고 그 빚을 갚냐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그래요. 이럴 때 마틸드가 그 친구가 뭐라 해야 되나? 황당한 얘기죠. 예. 아유 그랬냐 친구야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나한테 그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그거 가짜였는데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끝나가면서 이 마틸드가 허영심에 빠졌기 때문에 10년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독서 지도를 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진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두 명은 마틸드 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아야죠. 빚을 내서라도 사서 갚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 7, 8명은 뭐냐면, 친구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다려달라고 한다든가, 친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10% 있고, 어떤 사람 쌩간다는 거예요. 겁나서 돈 없으니까 못 갚는다고. 나 돈 없으면 못 갚다고 얘기하겠다고. 어쨌든 친구한테 잃어버린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만약에 이 7, 80%는 잃어버렸다는 말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 안 해도 됐죠. 근데 1, 2%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틸드 같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곧 무명이에요. 마틸드는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이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저한테 손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했더니 그 마틸드 바보 아니에요? 왜? 했더니 그때 저처럼 친구한테 잃어버렸다고 얘기만 하면 고생 안 해도 됐잖아요. 그래, 그렇지. 근데 마틸드는 이제 말을 못했을까요? 글쎄, 왜 못했을까? 너는 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뭐, 용기가 없어서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요. 하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입장에서는. 남의 입장에서는 보이니까. 무명이라든가, 업식이라든가 이런 거 남의 입장에서는 보여요. 저 사람의 잘못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 지금 똑똑한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마틸드 안 읽어도 되겠다. 허영심이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한테도 솔직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잘못된 것은 뭐냐? 이 마틸드의 목걸이를 허영심으로 보지 말고 한번 물어보자. 솔직하게. 마틸드가 실제 잃어버렸다고 말을 못한 이유는 뭐냐? 아, 자기 가난한 거 티나게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가난한 거 티나고. 또, 그렇죠? 쪽팔려 한 거죠. 가난하다는 거. 근데 얼굴을 본다면 그게 뭐예요, 얘는?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트라우마죠. 가난하다는 트라우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마틸드의 목걸이는 마틸드만 갖고 아니라 여러분들도 찾아봐야 된다. 남들은 다, 니네들도 안다. 초등학교 5학년에 너도 알다시피 마틸드의 잘못은 안다. 마틸드 자신은 모르는 게 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이 이런 게 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게 있다. 근데 사람들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너희들도 보다시피 얘기지만 다 잘 살려고 하지 않냐. 잘 살려고 싸우는 거고 잘 살려고 인상 쓰는 거고 잘 살려고 엄마한테 인상 쓰는 거지 니네가 못 살려고 인상 쓰는 건 하지 않냐. 너 솔직히 엄마한테 화낼 때 잘 살려고 화내는 거냐 못 살려고 화내는 거냐. 엄마가 내 얘기만 들어주면 잘 살겠다는 거잖아. 그 어리석은 거잖아. 그런 게 마틸드의 목걸이와 같은 거야.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그 무엇, 그 업, 그 무의식, 그 트라우마. 자, 그랬더니 그 얘기했다가 이제 이런 가정에서에다가 이제 또 이건 어머니들 상대로 강의할 때입니다. 저도 이게 좀 이론으로 나는데 전 지금 노력하는 중에 한 가지잖아요. 강의해 가면서 부닥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업식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갖고 마틸드의 목걸이를 먼저 찾아왔고 남들은 잘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그 무엇을 찾아갖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어머님이 이 얘기가 좀 와닿나 봐요. 실제 나중에 글을 써왔는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똑같이 얘기했대. 이 얘기, 마틸드 얘기해가면서 자, 마틸드가 화를 못 낸 거는 자기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걸 못 벗어낸 거야. 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나의 잘못이 무엇일까? 그랬대요. 남편이 그 얘기 듣자마자 당신 그런 거 없다 그랬대요. 남편이 진짜 현명한 남편입니다. 당신 그런 거 없어 그랬대요. 느낌이 너무 이상하대요. 호들갑을 떤 남편이. 그랬고 이거 뭐야? 그건가 보다 그랬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그걸 나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그걸 고쳐갖고 우리 좀 더 행복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남편이 그럼 화 안 내기다 하고 호흡을 다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화 안 낸다면 얘기할게 그랬고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봐 고 당신은 나한테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물어볼 때 내 답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답을 갖고 물어볼 때가 막 있어 그랬대. 그러니까 속에서 웅을 놓으더래요.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지금도 봐봐. 당신이 원하는 답 하니까 화가 나잖아. 그래서 또 이걸 간신히 눌러놓고 한 번 더 물어봤대요. 오늘은 그렇다고 치고 또 언제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니까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틸드의 목걸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물어봤는데도 상대가 짚어주면 화가 나더라.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도 않은 사람한테 짚어주면 어떻게 될까?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배우겠다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주겠다고 얘기한 건데도 훅 치고 들어오니까 확 올라왔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안 돼갖고 알았다고 내가 스스로 닦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거 함부로 건드려주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의 진짜 마틸드 목걸이이기 때문에. 나는 듣겠다고 했는데도 화가 났다면 다른 사람은 듣지도 않는 말에다 잘못 지적해주면 진짜 잘못된 거 지적하게 되는 거니까 화가 나지 않냐. 그래서 함부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의 원칙이 이거예요. 남의 잘못 절대 먼저 지적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지난번에 강의 얘기했던 거죠. 대기설법이 있었죠. 바쁜 일이 있어갖고 스승님 저 가도 됩니까? 할 때 가면 안 되고 짚어주면 잡아주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어부입니다. 그래 가라 했더니 어디 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스님이 가도 되는데 스님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스님은 지가 가겠다니까 가라고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신 차린다면 그거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겁니다. 스님 지가 웬만한 일을 할 때 남한테 책임을 씌우고 지가 핑계거리고 딴 일을 더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업을 풀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스승이 필요한 거고 도반이 필요한 거예요. 일상의 모든 이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땐 저도 호흡을 다듬어야 됩니다. 저도 완전히 실천 못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랬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무슨 얘기했을 때 내가 화가 올라오면 아싸하래요. 왜? 그게 나의 마틸드의 목걸이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준 거기 때문에 화가 올라온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받아갖고 그것만 고치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못해왔던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끄집어냈던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싸라는 건데. 자, 이거 챙겨봐야 됩니다. 진해도 벗어나는 거. 상대가 나한테 어떤 지적을 했을 때 화가 올라오면 아싸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 못한다면 화를 냅니까? 아니죠.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못한다면 더 화가 나는 거죠. 왜? 전곡을 찔렸으니까. 그러면 전곡을 찔렸다는 것은 그 말대로 그게 업식이죠.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걸 풀면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어떻게 지적했을 때는 아싸.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이 이거 지적해주면 나 잘 살게. 그거 한번 얘기해줬는, 이렇게 각오를 하고 물었는데도 사실대로 얘기해주니까 우글 놓았던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런 공부 자세로다가 누가 얘기했을 때 화가 올라오면 아싸라는 거야.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 또 한 가지 철칙.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거나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먼저 그걸 짚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가 더 올라오니까. 내 말이 이성적으로 안 들리니까. 관계만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의 잘못을 짚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상대가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먼저 모습을 갖추고 그런 다음에 상대가 묻거나 아니면 적절한 대기설법으로 비유해서 빗대서 설명해줘 가면서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자식한테 무조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식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얘기해봤자 이거는 관계만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업식에서 깨는 방법은 이거 지금 말하면서 저도 찔리는 겁니다. 가슴이 많이 찔려요.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슴이 찔리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어떤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화가 올라오면 욱할 때 뭐라고 하라고? 아싸, 내 업식이구나. 이게 나의 트라우마구나. 이걸 풀면 되겠구나.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지적하고 싶어도 저걸 건들면 제가 엄청 더 화를 나겠지. 나하고 관계만 틀어지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떻게 이 말을 상대한테 얘기해 줄 것인가? 먼저 관계 개선부터 하고 친하게지던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가. 그래서 들을 자세가 갖췄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해 줘 갖고 감정 상하지 않게 얘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게 문명업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집성제. 이게 고성제,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라고 치고 그 말싸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과 가래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무명으로부터 와요. 무명은 어디서부터 와요? 나도 모르게 다겁생내에 쌓아온 무의식의 세계, 말라야식 아래의 석식에 잡고 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괴로움은. 그러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아래야식, 말라야식 속에 잠겨있는 무의식 속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게 현실로 드러날 때는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는 나는 못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욱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때 그걸 아싸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또 제발 부탁인데 상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무조건 말로다가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요것만 잘 벗어난다면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성계. 무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 했어요? 절대 긍정. 어떤 일이 와도 상대가 지적해주면 욱 하고 올라오면 절대 긍정이죠. 아싸. 그죠? 상대의 잘못을 봤을 때는 내가 화가 올라오면 잘못 봐서 화가 올라왔으면 저거 어떻게 하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걸 어떻게 쟤한테 저걸 고치라고 얘기해 주지? 관계를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친밀도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려고 하는 것. 꼬시를 먼저 풀어놓고 내 말을 들을 자세가 됐을 때 얘기해 주는 것. 부처님의 대표적인 법이죠. 묻지 않으면 먼저 법문 안 하는 것. 우리 특히 포교사들은 병사들이 묻지 않는데 법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엎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그 판에 들어서긴 했는데 지금 당장 웃어가면서 절대 긍정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무명업식에 의해서 그 무의식 속에 잡고 있는 무명업식으로 괴로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명업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무명업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 방법.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듯이 먼저 훌륭한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고 공부판에 들어서 끊임없이 나를 무명업식을 봐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저 욕은 내가 저 욕만 잘 들어주면 어떻게 하는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까? 바로 반응 보이기 전에 한번 좀 새겨보고 내 위치가 같이 화를 내갖고 맞짱 떠갖고 내가 괴로움에 안 빠질 정도 되면 한번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서는 방법.
그래서 이때쯤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앞부분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바로 지금 부처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부처님이 수없이 했던 얘기. 착한 선남자 선여인 할 때 이 착하다는 기준이 뭘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떤 게 착한 걸까요? 자, 이론을 따지지 마세요. 다 이거 걸릴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요, 잘못 베풀면 그것도 이상해지는 거고, 웃는 사람이요, 잘못하면 미쳤다고 웃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한 가지 원칙을 했죠. 착한 것은 기준 하나로 놓고 보자. 시대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어졌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착하다는 거 있다. 그 상황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렇죠? 자, 아들이 시험 성적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착한 거예요? 혼내는 거요? 위로해 주는 거요? 자, 이건 아시죠? 속에서 다 알죠? 강개동에서. 자, 우리 군 용사님들, 부하 직원이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했어. 어떤 게 착한 거예요?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어떨 때는 말 그대로 막 그 육두문자 쓰는 것도 답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결과가 벌어졌어.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부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마음이 착한 거겠죠. 자, 역으로 또 고참이 화가 잔뜩 나 있어. 그럼 어떤 쫄따구는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거예요? 화나는 사람한테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착한 걸까요? 우선 화나는 사람은 화를 가라앉혀 주는 게 착한 걸까요? 그렇죠. 무조건 앞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진짜 뭔가 관계를 먼저 개선해놓고 찾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가장 옳은 행동하는 것. 이게 착한 거잖아요. 예.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그겁니다. 매 상황, 그 상황에 가장 옳은 행동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나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무명업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무의식의 시계를 깨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앞으로 가갖고 내 몸을 허공처럼, 마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재범무와 나는 나가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서 그걸 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상황에 가장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게 착한 거죠. 고진멸도, 집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서 고진멸도, 오늘은 사성제 두 번째 집성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